최강 시사. 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대체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태로 보는 국회 윤리특위와 정치인 출탈당 일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관해서는 어떻게 두 분은 총평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지금 총체적 남국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역지사지를 한번 해봤으면 역지사지. 좋겠어요. 뭐냐면은 뭐 김남국이 무슨 죄냐, 코인 거래할 수도 있지, 이게 불법이냐 뭐인데, 불법 여부는 이제 검찰 수사로 뭐 미공개 정보를 미리 받았는지 아니면 에어드랍이나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보면 알 테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어요.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마 탄핵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의 윤리에 맞는 일인지를 그냥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박대기 기자는. 네, 저는 만약에 이제 그 혐의가 입증이 실제로 된다면 문제가 될 부분이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여부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처음에 저는 보면서 이게 김남국 의원에게 야수의 심장이 있나 이런 생각 좀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른바 뭐 이렇게 비인기 코인이라고 하는,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뭐 거의 전 재산을 갖다가 다 집어넣는 게 좀 약간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그런 거래였다. 다만 이제 그런 통상 내부 거래라는 것은 수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이게 지금 코인이라는 이런 좀 특별한 재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수사에서 이게 얼마 정도 드러날 수 있고 혹은 뭐 처벌이 될지, 예. 만약에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도 되게 낮고 수사 법적으로는?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거는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예. 결국은 뭐 합법이라 하더라도 이제 부적절한 건 부적절한 것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정치가 밑으로 향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왜 적법한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어느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등록 공개 대상에 가상 자산이 당연히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포함시키기로는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동안 이제 포함 안 됐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좀 얘기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사실 이제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이 정상적인 시장보다는 훨씬 더 이쪽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실명화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미리 안 만들어 놓은 것들, 국회의원 재산,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에서 이런 부분을 빼놨던 것들도 좀 약간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이제 가상자산법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고요. 최근에 부랴부랴. 그리고 공직자 재산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지금 바꾼다는 거잖아요. 논리는 그거였어요. 코인 자체를, 이거를 재산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그러면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과 이견이 있었다는 거. 저는 넣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은 했지만은 이미 많이 늦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이거를 제도권으로 만약에 코인을 보호하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막 법적인 문제들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걸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거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거는 뭐 현실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 그거는 약간 좀 다른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미 없는 주식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회사들도 일단은 증시에 상장되면은 거래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뭐 정부가 끝까지 뭐 가치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투자면은 결국은 이제 파산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재산 공개나 신고의 입법 취지는 가령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금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금괴 가지고 있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재산 공개와 관련된 법령의 입법 취지는 그거는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현금을 집에 돈다발로 뭐 5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개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가상 자산도 지금 이미 뭐 거래가 될 정도로 어떤
돈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 공개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국회의 사무처 감사관실이 올해부터는 공개를 해라라고 모든 대상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실제 뭐 대통령실 한 명하고 누구 한 명은 가상자산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당연히 공개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를 예. 변호하자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논리 구조가 있었고 그런 약간의 이제 허점이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 법을 이제 공직자재산공개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걸 특례 조항을 둬가지고 바로 지금 법이 통과되는 즉시 부칙으로 다 공개라라고 지금 넣겠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은 전수조사 효과가 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내년 다음에 2월, 3월에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예. 그래 바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그리고 이 재산공개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꾸 후퇴하는 것 같은데 그 가령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도움 호수를 공개를 안 해요. 최근 한 10년 동안의 그 경향성이 너무 뚜렷해지고 있는데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기자들은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샀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서 이게 어떤 그 꼭 불법이 아니라도 투기적인 성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가로막는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른 행정부 관료들과 비교해서도 조금 그렇고 행정부 관료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십몇 년 전부터 하니까 보고 배워. 그래서 아 이건 프라이버시야 이러면서 공개를 안 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재산공개 입법의 취지를 지금 어기고 있다. 국회의원들과 고위 관료들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가 되려면 그런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해야죠.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본인이 투기 안 했으면 투기 안 한 거죠, 뭐. 예. 그거는 분명히 공개를 해가지고 좀 검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윤리특위 이야기를 또 해야 될 텐데 윤리특위는 이게 뭘 하는 곳입니까? 실효성이 있나요? 이게 이제 그 각 당에서 이제 뭐 조사한다는 그런 거 별개로 예. 국회의 공식적인 기구로 윤리특위라는 이제 비상설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제도 취지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사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게 아니냐 이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남국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마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특위가 생긴 거는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윤리 뭐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표결을 했고 예. 지금은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면은 윤리특위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권고안을 마련 한 달 정도 살펴보면서 권고안을 마련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윤리특위에서 하고 그거를 다시 본회의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좀 더 윤리적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윤리적으로 강화가 되기는커녕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징계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린 이번 회기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39번의 제소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제소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중에서 38번은 윤리특위로 갔고 한 번은 본회의로 직회부가 됐어요. 그게 이제 김기현 지금 현재 대표가 원내대표 당시였네. 그러니까 그 검수완박법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이 통과될 때 법사위원장직을 점거해가지고 요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해가지고 한 달 30일간 출석 정지를 맞은 거 빼놓고 지금 38명이 지금 김남국까지 포함해서 38명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장경태 그 윤석열 대통령 방미 관련해서 그 아동에 키스한 게 성적 학대 그 발언 논란, 예. 태영호 제주 4.3, 조수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장에서 청담도 술자리 발언, 뭐 신원식, 신현영, 김의겸, 장경태 뭐 해가지고 지금 38건 있는데 한 건도 안 되고 있어요. 주로 말 설화 때문에 주로 이제 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이해상충 박터금 이해상충 같은 거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2020년 10월 14일에 가족회사 피감기관
거액 공사 수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이것도 그냥 넘어가기는 좀 이상해. 근데 이제 사법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결국은 이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 사법부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예. 이것도 김남국 의원 케이스랑 좀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 게 이게 오히려 박덕흠 의원 스스로가 절대 안 돼. 수주 주지 마. 광국공사는. 이렇게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엄청난 이해 충돌이죠. 이거는 법하고 상관없이 이해 충돌인데 이거를 수년 동안 뭐 지속해 온 건데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처리가 안 돼서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만약에 김남국에 올라가면 김남국 징계안이 올라가면은 다른 것도 이번에 같이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것도 하자라고 꺼내 들어가지고 뭐 그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네. 예. 그 다음에 징계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예. 아까 직회부된 사례 외에는 이제 38건 모두가 이제 뭐 권고 같은 건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예. 이번 21대 국회만 유독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이 윤리 특위를 봤더니 뭐 제대로 징계된 거는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건 안 될 정도로 뭐 대부분 다 유야무야되고 일단 워낙 여론이 안 좋은 사건이 터지고 하면은 예. 일단 윤리특위를 소집해가지고 징계안을 여는 신용을 하지만 뭐 심사를 하다 중간에 이제 끝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 말고 그러면 또 다른 수단이 있나요? 어떤 국회에서? 국회에서요? 예, 사법기관 빼고? 윤리위밖에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없어요? 예, 당에서 좀 뭐 좋지 않은 뭐 징계라든지 뭐 출당 탈당, 예.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거 최근에 이제 그런 태영호 거네. 뭐 예. 김재원. 그러니까 윤리위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은 예. 국회의원들은 항상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쪽 우리 당 의원이 이제 피소가 돼요. 예. 그러면 저쪽 거 다 합니다. 예. 그러면 둘 다 대충 이 정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들면 예전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뭐 대법원까지 왔지만은 예. 이제 정의기억연대 뭐 공금을 유용했나 예. 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바로 박덕흠 의원을 이렇게 민주당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서로 이거를 같이 올리네 마네 뭐 이렇게 하다가 유야무야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뭐 탈당 같은 경우는 큰 징계로 비춰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징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탈당하고 뭐 이를테면 제명이 되고 당에서 제명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냥 다시 복귀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탈당을 근데 일단 해버리면은 뭐 관련해서 이번에도 비슷하지만 진상조사나 이런 게 잘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엔 그래서 최악의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게 과거에 민주당이 지금 많아요.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많은데 예를 들면 LH 사건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됐을 때 송영길 대표가 이제 탈당 권유하고 일부 비례의원은 제명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민영배 의원도 있었고 뭐 최근에 돈봉투 사건 등등이 있는데 다른 거하고 다르게 김남국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탈당을 해버리니까 진상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 자료 제출도 안 했다,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당을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꺼내는 이게 정치권의 관행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 불법 거래 재작년 터졌을 때 LH 터졌을 때 12명 중에 뭐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 12명이었는데 그중에 5명한테 탈당을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5명이 지금 어떻게 된다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다 현재 다시 돌아왔어요? 예, 국민의힘 의원으로 다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탈당하셨는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다 국회의원으로 있고 그중에 한 분은 지금 뭐 다른 사건으로 징역 7년형 뭐 뇌물 사건으로 이제 선고까지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뭔가 할 듯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